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정은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수저를 들다가 손이 떨리고 계단을 오르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며칠 전 대화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증상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가 은호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억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은호님은 평생 체육 강사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생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았고 60세에 은퇴한 후에도 한동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조금씩 운동을 멀리하게 되었고 어느새 몸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때 예전보다 힘이 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찼으며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을 더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님은 이런 변화들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수저를 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평소 익숙하게 걷던 동네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대화 중에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하시던 말씀이 뭐였어요? 12살 손녀 소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은호님은 분명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으며 약속 시간을 자꾸 헷갈리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은호님은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근육만 빠진 줄 알았는데 기억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일기를 쓰면서 은호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는 가늘어진 팔뚝, 헐렁해진 바지, 그리고 힘없이 축 처진 어깨선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함께 약해지고 기억도 함께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님은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채원 주치의는 은호님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후 몇 가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근육량 측정, 악력 검사, 보행 속도 측정, 그리고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은 은호님은 긴장한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은호 선생님, 검사 결과를 보니 근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박 원장은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이 정도면 단순히 근육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악력도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많이 낮고 보행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미묘한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은호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근육이 빠진 것과 기억력이 떨어진 것이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호 선생님,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근육이 빠지면 기억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이것을 근육 마이너스 뇌 연결축이라고 부르는데 근육에서 나오는 특정 물질들이 뇌의 기억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고 근육이 회복되면 뇌 기능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으로 상당한 개선을 경험합니다. 그날 저녁 은호님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대 시절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단단한 팔뚝, 곧게 선 자세, 자신감 넘치는 표정. 하지만 지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육을 잃으며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던 걸까? 은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은호님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6개월 전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려고 수저를 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며칠 후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점점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국그릇을 들 때도, 컵을 잡을 때도, 문고리를 돌릴 때도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3층 집에 사는 은호님은 매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는데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갔던 계단이 이제는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층쯤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차서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난간을 붙잡지 않았다면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기억력의 변화였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분명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이름만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삼촌네 갔을 때 뭐 드셨어요? 손녀 소희의 질문에 은호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분명 어제 아들네 집에 갔고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는데 무엇을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깜빡했네. 뭐였더라?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소희의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호님은 괜찮은 척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런 건가? 아니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아버지, 소희가 걱정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요. 아들의 말에 은호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녀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도 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결국 은호님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채원 주치의는 은호님의 증상을 자세히 들은 후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근육량을 측정하기 위한 체성분 검사, 손에 힘이 얼마나 있는지, 재는 악력 검사, 걷는 속도를 측정하는 보행 검사, 그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평가하는 인지기능 검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박 원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정은호 선생님, 검사 결과를 보면 근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허벅지 둘레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많이 작고 악력도 낮으며 보행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근감소증 자체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미묘한 저하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근육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원장은 화면을 돌려 은호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특히 아이리스인이라는 물질은 뇌의 해마,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 운동할 때 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너도 깨어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근육이 빠지면 그 신호가 약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고 새로운 뇌세포 연결이 만들어지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근육량이 적은 노인분들이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호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체육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근육이 뇌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근육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회복되면 뇌 기능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운동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2주에서 3주 정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요? 제 나이에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더 늦어집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노력하신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호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 시작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도 보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은호님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대 시절 체육교사로 일할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는 모습,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모습, 체육대회에서 시범을 보이는 모습. 사진 속 자신은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사진 속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가늘어진 팔뚝, 축 처진 어깨, 헐렁해진 바지. 은호님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단단했던 이두박근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육을 잃으며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던 걸까? 은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님은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운동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후, 은호님은 동네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트레이너는 45세쯤 되어 보이는 건강한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장영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호 선생님. 박채원 원장님께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얼굴이 낯익은데. 형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25년 전에 선생님께 체육 배웠던 장영민입니다. 은호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건강한 중년 남성이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이라니요. 형민이? 정말 형민이구나. 이렇게 컸네. 선생님 덕분에 저 운동에 빠져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피트니스 센터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박 원장님께 선생님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이 저를 운동에 빠지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형민의 말에 은호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자신을 도와주려 한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 근육이 생기기나 할까? 선생님,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근육은 성장합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겁니다. 형민은 은호님의 현재 상태를 자세히 평가했습니다. 체성분 분석, 자세 평가, 관절 가동 범위 확인 등을 진행한 후 맞춤형 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할 겁니다. 무게보다는 정확한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과 함께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병행할 거예요. 첫 운동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동작을 10번만 했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벼운 덤벨로 팔 운동을 했는데 팔이 떨렸습니다. 15분 정도 걸었는데 숨이 찼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첫날 치고 훌륭합니다. 이게 뭐가 잘한 거야? 스쿼트 10개도 제대로 못했는데. 선생님, 중요한 건 시작하신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고, 모레는 내일보다 나아질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호님은 온몸이 아팠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등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온몸을 움직였다는 느낌, 땀을 흘렸다는 느낌이 상쾌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스쿼트 10개. 죽을 뻔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호님은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형민은 매번 조금씩 다른 운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쿼트, 런지, 푸시업, 플랭크, 덤벨 컬, 숄더 프레스. 처음에는 동작 하나하나가 어려웠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형민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몸에 변화 느끼시나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근육이 생긴 것 같지는 않고. 선생님,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니 자세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계단은 어떠세요? 은호님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제 3층까지 올라갈 때 예전보다 숨이 덜 찼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 맞다. 어제 계단 오를 때 좀 나은 것 같았어. 그게 시작입니다, 선생님. 근육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은호님은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고, 수저를 들 때 손이 떨리지 않았으며,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에 힘을 덜 주어도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억력의 변화였습니다. 며칠 전 대화 내용이 예전보다 잘 떠올랐고, 친구 이름도 금방 생각났으며, 약속 시간도 잘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 소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밝으세요? 그래, 밝아 보여? 네, 요즘 할아버지 표정이 좋아요. 그리고 어제 삼촌네 갔을 때 뭐 드셨는지도 기억하시고요. 은호님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과 상담할 때 이런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정도 되면 대부분의 경우 신경계가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도 근육을 쓰는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운동할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BDNF라는 뇌성장 인자도 증가합니다. BDNF요? 네. BRAIM-derived NEUROTROPHIC 팩터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뇌세포가 자라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분 같은 겁니다. 운동을 하면 이게 증가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학습 능력도 향상됩니다. 은호님은 신기했습니다. 운동이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뇌도 함께 키운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식사도 중요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요? 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좋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계란,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같은 것들을 매 끼니마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은호님은 그날부터 식사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두부 1모,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콩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형민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무게를 조금 올려볼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선생님 많이 강해지셨어요. 실제로 해보니 예전에 힘들었던 무게가 이제는 할만했습니다. 스쿼트도 20개까지 할 수 있었고 푸시업도 무릎을 대고지만 10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허벅지 둘레가 2cm 늘었어요. 정말로 허벅지가 조금 굵어진 것 같았습니다. 바지가 예전보다 꽉 끼는 느낌이었습니다. 근육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근육이 생기면서 뇌도 함께 깨어나고 있어요. 은호님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근육이 기억을 깨운다. 의사가 했던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호야, 나 기억하지?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름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참 생각해야 했을 텐데 이번에는 바로 나왔습니다. 동철이 형? 오랜만이야. 오, 내 목소리 좋은데?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운동 시작했어. 한 달쯤 됐는데 정말 달라지는 게 느껴져. 그래. 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인데 나중에 자세히 알려줘.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호님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 이름을 바로 떠올렸다는 것, 그리고 목소리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내 머리가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다. 근육을 키우니까 기억도 함께 돌아오고 있다. 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째, 은호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헬스장에 가기 전에 집 근처를 30분 정도 걸었는데 예전에는 숨이 차서 힘들었던 코스가 이제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헬스장에서는 형민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따라 운동했습니다. 이제는 맨몸 스쿼트 30개도 할 수 있었고 덤벨을 들고 하는 런지도 할 수 있었으며 벽에 기대지 않고 푸시업도 몇 개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하는 동안 땀이 나고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2개월 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형민의 칭찬에 은호님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운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도 몰랐고. 선생님,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니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뒤로 펴졌고 등이 곧게 섰으며 전체적으로 당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허벅지 둘레가 또 늘었어요. 이제 4cm 늘었습니다. 정말로 바지가 예전보다 훨씬 꽉 끼었습니다. 은호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지를 새로 사야겠네.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했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 연어구이, 두부 스테이크, 콩나물 무침. 예전에는 귀찮아서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제공한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기억력이었습니다. 며칠 전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일주일 전에 본 TV 프로그램 내용도 기억났으며 한 달 전 약속도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친구들 이름도 바로바로 나왔고 손녀와 대화할 때도 단어가 막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 소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자꾸 깜빡하시더니 요즘은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졌어? 네. 그리고 할아버지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웃는 일도 많아지고요. 소희의 말을 들으며 은호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박 원장과의 정기 검진에서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은호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근육량이 3kg 늘었고 악력도 20% 향상되었으며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올랐어요. 정말요? 점수가 올라갔어요? 네, 특히 기억력과 주의력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지되거나 조금 떨어지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운동 덕분인가요? 운동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마이오카인 분비가 증가했고 이것이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운동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했고 BDNF 같은 성장 인자도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 거예요. 은호님은 신기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였을 뿐인데 뇌까지 좋아졌다니요. 그리고 선생님, 근육량이 늘어나면 염증도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늘수록 이런 염증이 감소해서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뇌를 보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특히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째 형민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헬스장에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도와줘? 선생님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는 겁니다. 선생님처럼 운동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은호님은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게. 일주일 후 헬스장에서 시니어 운동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20명 정도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였고 은호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고 손이 떨렸으며 기억력도 떨어져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몸도 좋아졌고 머리도 맑아졌으며 삶의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은호님의 말에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근육은 자랍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은호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은호님은 한 분 한 분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희망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호님은 일기를 썼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을 되찾았고 기억을 되찾았으며 삶의 목적도 되찾았다. 근육을 키운다는 건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인생을 다시 사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운동을 하던 중 스쿼트를 하다가 갑자기 왼쪽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무릎이 부어 있었고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2주 정도 운동을 쉬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겼어요. 약을 드시고 충분히 쉬시면 나아질 겁니다. 은호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운동에 재미를 붙이고 몸도 좋아지고 삶도 달라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야 한다니요. 첫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근육이 빠진 것 같았고 몸도 예전처럼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은호님은 심각한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단어가 다시 생각나지 않기 시작했고 기억력도 흐려진 것 같았으며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가? 은호님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이 2주 만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소희야, 할아버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운동을 안 하니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 소희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기억해요. 3개월 전에 힘들어 하시던 할아버지도 기억하고, 운동 시작하고, 달라지신 할아버지도 기억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마세요. 소희의 말에 은호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은호님은 박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2주 쉬었더니 다시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근육도 빠진 것 같고 기억력도 떨어진 것 같고.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호 선생님, 일시적인 휴식으로 모든 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2주 동안 운동을 안 하면 근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3개월 동안 쌓아온 것들이 2주 만에 사라지지는 않아요. 정말요? 네, 근육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키운 근육은 다시 키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동안 만들어진 신경 연결들이 2주 만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나요? 물론입니다. 무릎이 나았으면 천천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처럼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노력하신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박 원장의 말에 은호님은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무릎이 나은 후 은호님은 조심스럽게 운동을 재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걷기만 했습니다. 10분, 15분, 20분.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무릎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간단한 맨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원장의 말대로 근육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2주 만에 운동을 중단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한 달 후에는 그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근육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키운 근육은 다시 키우기가 훨씬 쉬워요. 형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 운동 시작할 때는 3개월이 걸렸던 수준에 이번에는 한 달 만에 도달했습니다. 기억력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일시적으로 흐려졌던 기억이 다시 선명해졌고 단어도 잘 떠올랐으며 집중력도 회복되었습니다. 은호님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요. 좌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을요. 그 경험 이후 은호님은 더 조심스럽게 운동했지만 동시에 더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동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호님의 아침은 여전히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운동복을 입고 집 근처를 40분 정도 걷고 헬스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운동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즐거웠고 땀을 흘리는 것이 상쾌했으며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박 원장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은호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검사 결과가 놀랍습니다. 근육량이 처음보다 5kg 늘었고 악력은 30% 향상되었으며 보행 속도도 크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6개월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요? 네, 특히 기억력, 주의력, 실행 기능 모든 영역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개선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그럼 이 속도라면, 지금 속도라면 기억력 저하는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하셔야 하지만 선생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은호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근감소증과 인지저하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은호님이 자신의 경험을 나눈 후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운동을 시작했고 그중 대부분이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 내서 시작했는데 정말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은호님은 매주 한 번씩 어르신들과 운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 변화를 느낄 때의 기쁨, 좌절을 경험했을 때의 극복 방법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은호 선생님, 저희 센터에서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은호님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센터를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경험과 배운 것들을 나누며 어르신들을 격려했습니다. 운동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천천히 걷기, 이런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은호님의 이야기는 의사나 트레이너의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호님 자신이 그 변화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 소희의 학교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학교에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행사였습니다. 은호님은 소희와 함께 학교에 갔고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운동은 왜 해야 돼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은호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육은 힘만 만드는 게 아니란다. 근육이 있어야 나를 기억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6개월 전에 너희 이름처럼 친구 이름도 잘 기억 못했어.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고 근육을 키우니까 기억력도 함께 좋아졌단다. 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은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너희랑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어. 너희가 크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고 너희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운동을 해. 소희가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은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은호님은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근육이 다시 빠졌을 수도 있고 기억이 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근육이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72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육을 되찾고 기억을 되찾고 삶을 되찾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좌절했지만 다시 도전했습니다. 근육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다시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일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일이었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는 일이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노력한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살아나면 기억도 함께 살아납니다. 혹시 지금 힘들더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과거의 나로부터 편지를 쓰고 나서 은호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운동복을 입고 공원을 걸을 것이고 헬스장에서 땀을 흘릴 것이며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할 것입니다. 은호님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근육이 나를 지켜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은호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호님의 이야기는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70대, 80대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 단순히 힘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운동이 뇌 혈류를 증가시키며 근육량이 많을수록 인지 기능이 보호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꾸준한 운동으로 상당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5번, 천천히 걷기 20분.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살아나면 기억도 함께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